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197번은 비세계, 변선우 시인의 시입니다. 똑같은 비세계인데 이번에는 30쪽에 있는 비세계입니다. 세 개의 구멍이 났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지금의 세계죠. 이 세계, 그죠? 이 세계의 구멍이 났다. 그러니까 비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시 돌아서서 지금 세계, 그 비세계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쪽에서 비세계를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가시 때문에 너무 많은 구멍이. 그러니까 원인이 가시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왜 가시라는 말을 쓰셨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신께서 힘이 없어 거대한 크레피탄스를 심으시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크레피탄스가요.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되게 재밌는 나무더라고요. 이 나무 되게 놀라운 나무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이며 몸통에 가시를 두르고 있는데 독성이 높은 수액과 열매의 씨앗을 자랑한대. 열매를 다이아나마이트로처럼 터트려 번식을 한대요. 무시무시한 나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화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저 세계, 그러니까 비세계 탄생 신화, 그지? 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비세계 탄생 신화. 근데 여기서 신께서 힘이 없어라는 말을 쓴 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이게 뭐를 떠올리게 하냐면 니체 그죠? 니체가 바로 그 얘기했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다. 이게 니체의 생각이 나요. 니체 철학이. 응? 그러니까 신이 힘이 없어서 신을 믿을 더 이상 신은 끝나고 신은 죽었다. 그런 얘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슈퍼맨으로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니체의 철학은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기에 인간이 초현실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영웅주의 그런 거 하여튼 여러 복잡하게 말하면 한없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이 죽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그 전에 있던 그죠? 이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세계의 사람들이 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 근대 세계예요. 이 세계라는 건 여기서는 근대 세계죠. 그래서 니체가 바로 신은 죽었다는 말로 유명한 이유가 그 근대 세계, 그러니까 그 신을 죽었다고 해서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독교랑 싸웠는데 사실은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대 세계가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지금 세상은 가망이 없어졌다, 그지? 그런 거죠. 근본적으로 허무주의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흘러들까? 요게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요거를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거는 이제는 무엇이 흘러나갈까 하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지 예, 모르는데 그지? 그죠? 그러니까 근대 세계가 어, 힘을 완전히 잃었다면 그지? 완전히 잃었다면 신이 힘이 없는 것처럼 근대 세계가 힘이 없는 거죠. 잃었다면 실존주의자들처럼 신이 없다면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신 없는 성덕을 말하죠. 성덕. 왜냐하면 을 생각할 텐데 이때 성덕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성스러운 덕이죠. 신이 없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에 나오는 응? 응? 도스토옙스키의 응? 악당처럼 허무주의적인 세계관에 빠져드는 게 이게 당연한데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고 이게 당연한 게 그 최근에 보시오. 최근에 그
영화들이나 등 영화를 비롯한 예술적 상상력이 응? 근대 세계의 종말, 즉 디스토피아의 디스토피아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지? 보면 맨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더 이상 그러니까 그지? 벗어날 길이 없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지? 대부분 다 그래요, 그지?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그 변선호 시인의 구절, 근데 변선호 시인의 이, 이 절망,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응? 근대 세계의 다중이기, 그죠? 그러니까 이 기후 재앙 등 다중이기의 상황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에 너무 많은 구멍이 났는데도, 생각해봐요. 구멍이 난 거잖아. 이제 무엇이 흘러들까? 즉, 무엇이 흘러 들어올까? 라고 질문하고 하는 중이다. 근데 이건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그치? 즉, 새로운 비세계, 그러니까, 즉, 이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비세계의 창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종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창조니까, 그지? 왜냐하면 한 세상의 종말은 다른 세상의 창조이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지? 맞긴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그러나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인 것이, 생명의 끝이 죽음인데, 그 죽음 앞에서 사후 세계를 기대하는, 고 희망하는 행위랑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인가요? 이걸 어떻게 그럼 해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팔근대 세계관의 특징은 새로운 영성의 차원에 연결된 팔근대 정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은 내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건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다른 곳에서 아주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생략할 게 없습니다. 아주 여러 번 음, 또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생략합니다. 너무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영성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지? 영성의 사상을 갖고 있다면 죽음이 아닌 거죠. 그지? 어쨌든 십자가의 어쨌든 십자가의 십자가의 성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의 그리스도교 영성사상의 길에서 1단계 육체의 절멸, 2단계 자아의 절멸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는 합이라는
길이 열린다는 설명을, 응? 영성을 굳게 믿는다면 아주 아름답고 희망찬, 응? 길이 될 것이 인 것처럼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순교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류는 땅에다 용기를 묻고 있다. 그릇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독 같은 거를. 근데 땅콩만한 믿음이 땅콩만한 믿음. 지금 그러니까 뭐 생각이 나요? 어?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죠? 이거는 영성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치? 멸망하는데 사과나무 심어서 뭐 하겠냐고. 그치? 사과 다 없어질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성의 차원에서 보면 맞는 소리란 말이야, 이게. 응? 땅콩만한 믿음이 있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 완고하던 유산들이, 그지? 어떻게 돼요? 하나둘 가루가 되어가는 기분. 이 가루라는 용어가 선우 시인에게서 많이 나와요. 가루. 이 가루가 나중에 나오면 바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음악을 잃었으며, 어, 유행처럼 음악이라는 게 그 이제 시하고 같은 계열이죠. 리듬을 가진 예술이죠. 유행은 도둑처럼 차가오는데 그래놓고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바람이 쪼개지고 해가 불어온다. 하늘이 넘어지고 땅이 쏟아진다. 이거 지난번에 다른 데서 한번 봤듯이 이건 뭐예요? 선적인, 그지? 선시 같은, 그지? 음, 동양의 응? 영성사상의 선시의 응? 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건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바람이 쪼개지고 해가 불어온다. 하늘이 넘어지고 땅이 쏟아진다. 이거를 아주 디스토피아, 토피아,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로의 기분으로 읽을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어? 뭔가 어조가 톤이 그지? 톤이 너무 너무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로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 문학은 내용보다 그 컨텐츠보다 어조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에, 예전에 세상이 무너지지만 새로운 이 세계가 창조되는 과정에서도 응? 의사는 손목을 긋고 정원사는 목을 매다는 거다. 이것도 부정적이도 볼 수 있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난 이게 이 생각이 어디서 났냐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T.S. 엘리ot의 황무지의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근대 의사 얘기가 나오고 간호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의사와 간호사 얘기가 응? 황무지의 그거 좀 너무 단순하다고 황무지일 것 같은데 아니다 호커텟이다. 네 개의 사중주에서 어, 네 개의 사중주에서 어,
의사의 무기력함, 의사와 간호사, 어, 의, 어, 무기력함을 묘사하는 장면에 관한 비판이 있는데 너무 단순한, 많아요. 너무 단순한 이분법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의사는 손목을 끄고 정호사는 목을 매다는 거다. 그럼 나무에 맨다는 거죠. 손목을 끊는다는 거는 그 뭐야 칼을 쓰는 게 의사의 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칼을 쓰는 게 의사의 그 직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죽이는데 그지 자살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그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비극적으로 잘 안, 어조가 문제예요. 그지? 어조가, 톤이, 어조가 근대 전문가들의 음, 몰라, 이라고만 보기에는, 읽기에는, 몰락이라고만 읽기에는 너무 객관적인,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엘리어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냉정하게, 냉정하고 침착하게 바라보는 화자, 페르소나. 시는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화자. 페르소나의 음, 시선이 너무 느껴진다. 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근대 세계의 전문가들은 몰락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최근에 그지? 이거는 최근에 그 AI 열풍 속에서 열풍에서 응? 근대 직업의 70 내지 80%가 사라진다는 비극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비극적인 얘기인데 불구하고 AI가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높일 수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아주 큰 상황과 대비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망해서 없어질 거냐, 다 끝나버리는 거냐, 아니면 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거냐, 그지? 이는 러다이트 운동, 기계 운동을 기억하게 한다는, 어? 기계 문명의 도입기에 수공업자들이 분노했지만, 그로 인해 기후 재앙이 올 만큼 인류의 현대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할 텐데 그걸 모르고 막 기계를 부시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죠. 제정신이 자꾸만 제정신을 해산하는 거다. 이때 제정신과 제정신은 어, 무슨 제정신이 알겠죠? 그죠? 제정신은 이게 8근대 비세계의 제정신이죠. 그게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어조 요게 요 문장이 이어지는 이어지는 학문적인 요약 구절이 어? 어조 의 분석의 옳음을 입증합니다. 그지? 이 옳다는 걸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이라기보다는 그지? 어저리 오조의 분석이 감정적이 아니라 어? 객관적이 는 분석이 그지? 옳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제정신이 자꾸만 제정신을 해산하는 거다. 그치? 이건 별 얘기가 아니다. 근데 이 세계의 그러니까 뭐 막 사람이 죽거나 뭐 날아가고 난리가 나지만
그거는 이거 요새 그 저 대통령이 뭐 친이 구테타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그 해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해산이라는 단어가 제 생각에는 데리다의 해체론, 해체론의 산포, 디스펄션 개념을 상기시키. 그죠? 그러니까 해산되는 거죠.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번역한 책 중에 현대성의 경험이라는 책이 있는데 마샬 버만의 공동 번역한 현대성의 경험의 부제가 모든 견고한 것은 무너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는 막스의 마르크스의 네? 어? 마르크스의 현대의 종말 음, 선언을 네? 이듯이 응? 그 견고한 개념, 응? 근대의 개념들이 이나 인식 체계가 이제는 뭐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지? 해산되고 산포되는 그리고 흩어져 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현실에 관한 묘사가 이 연이 아니죠? 이 편의 첫 육행을 장식할. 그지? 첫 육행이 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첫 육행을 해석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자꾸만 제정신을 해산하는 거다. 그걸 더 확인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분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시를 쓰고 있다. 이게 시착역론이라는 걸 아주 뚜렷하게 밝히죠. 나는 그 가운데서 시를 쓰고 있다. 내가 시를 쓰는 건 그 가운데서 쓰고 있는 거다 이거야. 응? 제정신이 제정신을 해산하는 그런 당대. 그러니까 미래의 제정신, 현재의 제정신을 해산하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다가 시를 썼어요. 요 시는 극중시죠. 시 중의 시. 극중극이라고 그러죠. 극중극처럼. 그러니까 드라마인 드라마죠. 셰익스피어의 드라마인 드라마 있죠. 어? 이거는 뭐예요? 시중시죠. 어? 포엠 인 포엠이죠. 왜냐면 이게 화자니까 이때 나는 뭐냐면 나는 시인이 아니라 페르소나 시인이기도 하지만 페르소나이므로 시인이 시를 쓰는 거고 이 사람은 시중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쓴 시예요. 그지? 이런 시. 그 페르소나가 쓴 시. 다음 거 같아요. 응? 그래서 무슨 시를 썼냐면 생쥐에 빠진 어쩌고 시작하는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문체가 다르죠. 분수에 빠진 생쥐예요. 분수에 빠진 생쥐는 어딘가 빠졌어요. 그 어딘가 그 상황에 그 다중이계 상황 속에 빠진 거죠. 분수에 빠진 또 다른 쥐를 껴안는다. 분수는 정말 크고 생쥐들은 정말 작아서 방법이 이것뿐이라는 듯. 여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이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문제가 여기에요. 껴안지만 냄새를 맡지 않는다. 후회와 모의가 없다. 믿음만 깊어진다. 시인은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생쥐 같은 근대인들은 응? 현대인들이 그지? 본능적으로
뭐요? 생존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본문 중에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어요? 생쥐의 기본 능력인 응? 냄새를 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만큼 절망하고 있다는 거. 응? 냄새를 맡지 않는다. 그리고 뭐도 없어요? 또한 후회와 모의가 없을 정도로 응? 뭐가 돼요? 이 세계와 이 세계와 이 세계의 이 세계의 반성과 그지? 이 세계 근대 세계의 반성과 이 세계 내가 말할 때는 탈근대 세계죠. 나는 내용으로는 탈근대 세계인데 탈근대 세계의 이 전망을 생각하지 하려 하지 그리고 하지 않는다는 그저 막막한 소망 믿음만 헛된 믿음이죠. 헛된 믿음만 보이실 뿐이라서 어떻게 해요? 시인이 시적 상상력으로 선두에 서서 인류의 선두에서 갈 길을 개척한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이에요. 이게 나는은 이제 그 시인의 이제 행동 강령이 되는 거예요. 한 구멍에 걸터 앉았다. 이 구멍이 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세 개의 구멍이 났다. 예? 구멍 난 세계의 한 구멍에, 응? 한 구멍에 걸터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음, 근대 사상은 이념을 중심으로 중시할 뿐, 육체, 물질을, 육체를 대상으로 취급하며, 이거 소모품 대상으로 취급하며 할 뿐이단 말이죠. 할 뿐이었다는 거. 이었는데, 탈근대 사상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육체 물질의 차원을 보아리. 그래서 요새 무슨 얘기 많아요? 몸 얘기가 많아요. 그지? 어?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세히 말하면 한없이 길어서 잠깐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몸의 중요성이 아주 부각되고 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는 걸터 앉았다. 의 행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지? 나는 어디에 걸쳐 앉았다. 응? 구멍도 중요하지만 나는 온몸을 던진 행위, 그지? 중요해. 그지?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가 구멍이 났단 말이죠, 그죠? 응? 세계가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의 어, 어, 너무 많은 구멍이죠. 너무 많은 구멍에 대한 대안으로 시인은 페르소나를 통해 온몸으로 누구처럼 그 네덜란드의
그게 국토가 수면 아래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바닷물을 막던 담장의 구멍을 밤새도록 혼자 어, 몸으로 막아 지켜낸 소년의 이야기처럼. 응?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응? 다른 대책이 있더라도 응? 몸을 던져 막아내려고 시도한다. 응? 그러니까 이 세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포월 포함하면서도 넘어가려는, 감싸고 넘어가려는, 근데 포월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번 세상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가지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발가벗고 털을 뽑는다. 온 세계에 흩뿌린다.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 하냐면 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굴을 파서 몸을 우겨넣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류는 이런 방법으로 쓰는 거야. 왜 인류는 이런 방법을 쓰냐면 근대 세계를 아직 이 세계, 이 세상, 근대 세계의 세상의 지속을 믿고 있던, 그치? 그래서 혁명이 아니라 개선이나 개혁으로, 즉 기존의 시스템을 음, 유지하는 상태로 바꿔보려는 대다수. 네, 네. 인류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인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시적 상상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산문적 상상력이죠. 그죠? 시적 상상력이 아닌 거죠. 대다수의 산문적 상상력을 고수한 인류. 그지? 그 굴을 파서 몸을 우겨놓고 있는 거예요. 싱싱한 땅콩이 되겠어요? 싱싱한 땅콩에 희망을 가졌지만 이제 드디어 땅콩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싱싱한 땅콩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왜요? 하늘이 넘어지고 땅이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앞에 하늘 넘어 땅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 싱싱한 땅콩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지? 그 왕창 바뀌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창 바뀌는 방법이 나는 마지막 한 가닥까지 남은 한 가닥까지 뽑는데 RG가 되고 있는 거예요. 털 하나 없는 G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이게 이제 논리적인 설명이 걸 제공하자면 이게 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시는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하기만 한다고 배웠지만 지금 새로운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시대의 시인은 음? 새로운 세상을 비세계를 이론적으로 어, 시창작문으로 창조하면서 동시에 시로 창조해야 되는 어, 이중과업을 감당할 밖에 없기에. 그치?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RG가 되고 왜 RG가 됐지?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시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설명 안 해줄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세계는 쟁취에 정령당했다. 쟁취가 뭐냐면
근대 세계의 플러스 마이너스 적과 박원 등의 이분법적 세계관, 즉 쟁취. 써보세요. 쟁취가 뭐예요? 경쟁에서 취한다는 거죠. 응? 경쟁, 즉 경쟁에서 취한다, 얻는다. 일단은 음, 뭐예요? 적자생존을 논리만 가만히 있기에 있는 있기에 그지? 있다는 거 그죠? 이게 전쟁밖에 없는 거죠. 학교에서도 전쟁이죠. 학생들끼리도 그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쟁취에 점령당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류는 이게 유관상으로 멸종했다는 거예요. 유관상. 이 말이 중요해요. 왜 유관상으로 멸종했다 그러냐면 아직 다 멸종하지는 않습니다. 그지? 근대적인 시야에서 볼 때 그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디스토피아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유관상으로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신은 이제야 다락방과 환몽은 꿈의 환상적인 꿈이죠. 다락방과 환몽을 발명함으로 그러니까 이제야 다락방과 환몽 같은 걸 생각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넘나들고 싶은 거다. 나는 그게 아니라 도망칠 길이 아니라 넘나들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넘나들고 싶다는 거는 이 세계와 비세계를 넘나드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근대와 탈근대를 포괄하는 이거 근대를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새로운 탈근대 세계관을 지적 상상력으로 창조하려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C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뭘 뜻하냐면 소세계의 서구 사상의 유일신 종교 는 이제 불가능하면 니체가 이미 선언했듯이 니체가 이미 선언했었죠. 이미 선언했듯이 서구 사상의 유일신 종교로는 이제 불가능하므로 그거밖에 없다면 꿈꾸는 얘기나 도망칠 다락방이나 겨우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넘나들고 싶은 거예요. 그 넘나들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일단 코를 후비는 거다. 무슨 소리냐면 코를 후빈다는 거는 예의를 갖추길 끝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구식 예의를 저는 갖추지 않고 새로운 몸의 본능의 길을 찾아가려 한다. 이게 난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방귀뀌기 위기를 연인이나 부부들이 삼간다는데 이게 무슨 삼간다는 예의가 생각난다. 그게 비슷한 거죠. 너무 웃긴다는 거죠. 그죠? 코를 펴비는 얘기는 요 두 개 읽고 또 할게요. 엷은 안개들이 차례로 펼쳐진다. 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죠. 어떨지 잘 모르지만 펴져나가는 거예요. 코를 후비는 거에 대해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코를 후비는 얘기가 이 폭탄 마니아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폭탄 마니아라는 시 한 편에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 코를 후비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장 코를 후빈다는 말의 대표적인 장면 같아서 요거를 읽겠습니다. 음, 어, 허방에 폭탄을 굴리면 거대해집니다. 허방은 텅 빈 방이죠. 폭탄을 굴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만해집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 허방의 폭탄을 걸리면 허달해집니다. 눈 깜짝할 새에 모르는 지구만해집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 같아요? 근대죠? 근대. 그치? 젠투. 근대. 음, 이분법적 대립. 그치? 이분법적 대립 구도. 어? 젠투 구도. 그치? 구도의 근대 사상의 상징이 당연히 폭탄일 텐데 이게 시작되면서 위협, 핵전쟁, 정말 위협에 인류가 직면하고 있듯이 예?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지? 전쟁 정말 위협이 지금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맨날 푸틴이 저거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고 맨날 협박하잖아, 인류한테, 그죠? 그죠? 했듯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거대한 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를 쳐다보고 있잖아, 그지? 거대한 시선이란 말이죠. 그죠?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코비기가 나와요. 코를 파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두 번째, 이거의 끝인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폭탄 마니아의 끝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폭탄이 흔들립니다. 이 폭탄을 흔드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냐면, 당신은 위로를 대신하여 코를 팝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인데, 이번에 엄근진을 이기는 뭐예요? 농담들. 이라는 주제의 글이 최근 음, 대통령의 없는 친위 못했다. 아, 어, 못하다. 의 상황에서 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그, 군대를 이번에 군인들이 총을 든 군인이 어, 국회를 점령하라 할 때 시민들이 쉽게 막을 수 있었던 건 응? 군대의 절대적인 대립,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아주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응? 그러니까 코를 판다는 응? 비웃는 체제를 비웃는 행위, 예의와 체제죠. 코를 파는 건 예의와 체제를 비웃는 거죠. 예의와 체제를 비웃는 행위가 뭐예요? 서로 총질을 하는 심각한 대립보다 어? 군대의 권위를 흔드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코를 파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지? 예를 들면 선생님이 나를 시비를 부는데 내가 코를 파고 있어요. 그게 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죠? 그 화도 안 내는 거죠. 응? 권위를 완전히 무시함으로 화를 내지도 않을 정도로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이 세계를 어, 넘어서는 이 세계 사람들의 지, 그죠?
코를 판다는 게 그런 거예요. 위로를 대신해서. 위로는 상대방이 그 잘못된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응? 잘못한 폭탄 투여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위로 대신에. 그죠? 위로 안 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코를 파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뱃속이 울렁거려도. 물론 약간 무섭지만 공포가 있지만 응? 그 뱃속이 울렁거리는 거야. 응?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그 군대 앞에서 뱃속이 울렁거렸겠죠? 우리나라에 딱 있었죠? 근데 코를 파는 거. 폭탄이 진동해요. 그렇지만 당신은 둥근 폭탄을 천천히 매만지다 방귀 낍니다. 방귀를 뀌는 거죠. 아까 나 방귀 낀 얘기했죠? 코를 파고 방귀를 뀌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폭탄은 썰렁해지고 청량해집니다. 폭탄의 힘을 완전히 잃는 거죠. 당신은 사막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그지? 이제 이 세상 폭탄의 힘을 믿던 근대 세계는 정말로 끝나서 응?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 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야당의 그 음, 당수를 비롯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뭐가 잘 될 걸로 아는데 그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 코를 판다는 거는 그러니까 밝은데 행위자, 에이전트, 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행위자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행위자라는 게 뭐냐면 근대 시대에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으로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는 능력을 보이는 능력이 있는 행위자. 그래서 행위자라고 그래요. 그냥 그냥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단순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며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근대적인 사회가 아니라 탈근대적인 새로운 세계, 비세계에서의 행위 지침을 하나 보여주자면, 뭐예요? 코를 파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건 뭐냐면, 근대적인 권위의 엄근진이죠. 엄근진에 대항하는, 응? 코를 파고 관계를 끼는 행위가 탈근대 행위자의 유의미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변선우, 비세계, 세계에 구멍이 났다. 너무 많은 가시 때문에 너무 많은 구멍이. 신께서 힘이 없어 거대한 크레피탄스를 심으시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버렸다. 이제 무엇이 흘러들까? 인류는 땅에다 용기를 묻고 있다. 땅콩만한 믿음이 땅콩만한 만큼 새겨지고 있다. 완고하던 유산들이 하나둘 가루가 되어가는 기분. 세계는 가장 먼저 음악을 잃었으며 유행은 도둑처럼 찾아오는데. 바람이 쪼개지고 해가 불어온다. 하늘이 넘어지고 땅이 쏟아진다. 의사는 손목을 긋고 정원사는 목을 매다는 거다. 제정신이 자꾸만 제정신을 해산하는 거다. 나는 그 한가운데에서 시를 쓰고 있다.
분수에 빠진 생쥐와 분수에 빠진 또 다른 생쥐는 껴안는다. 분수는 정말 크고 생쥐들은 정말 작아서 방법이 이것뿐이라는 듯 껴안지만 냄새를 맡지 않는다. 후회와 모의가 없다. 믿음만 깊어진다. 시인은 시작한다. 3. 나는 한 구멍에 걸터 앉았다. 발가벗고 털을 뽑는다. 세계를 흩뿌린다. 인류는 굴을 파서 몸을 우겨놓고 있다. 싱싱한 땅콩이 되고 있나? 나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까지 뽑고 있다. RG가 되고 있다. 세계는 쟁취에 점령당하였다. 인류는 유관상 멸종하였다. 신은 이제야 다락방과 환몽을 발명하므로 나는 넘나들고 싶은 거다. 일단 코를 후비는 거다. 엷은 안개들이 차례대로 펼쳐진다. 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코를 후비는 행위가 신성한 행위인 것처럼 앞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